안녕하세요, 반창고TV 진군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, 묵직한 합금량, 살벌한 디테일의 최후의 기사 버전 디럭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시리즈로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디럭스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옵대장은요, 트랜스포머 영화 시리즈 1탄부터 5탄 중에 5탄에 등장했던 더 레스트 나잇, 즉 최후의 기사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 되겠습니다. 1탄부터 3탄까지는 거의 현대적인 이 느낌의 모습이 강하고요, 이 4탄부터 5탄 같은 경우에는 중세적인 느낌이 많이 강한 모습이 되겠는데요. 자, 이 중세풍의 모습 때문에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기사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304의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는요, 트랜스포머이지만 트랜스폼이 안 되는, 즉 변신이 안 되는 시리즈로도 유명한데요. 이 디럭스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안 되는 대신 엄청난 합금량, 그리고 다양한 기믹, 예를 들면 이 LED 발광 같은 거요. 자, 그리고 엄청난 이 관절의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변신을 포기한 대신 굉장히 많은 걸 얻어왔죠. 그리고 이 더 레스트 나잇, 즉 최후의 기사 버전에는 사실 옵티머스가 그렇게 변신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컨셉에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박스 아트 정면에는요, 거대한 검, 테메노스 소드라고 하는 이 검과 이 벡터 실드라고 하는 이 방패를 장비한 채 서 있는 이 멋있는 옵티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뒷면에는 이 제품의 가동성을 알 수가 있는, 유추할 수 있는 이 앉아 자세의 이 옵티머스가 있습니다. 커다란 이 소드를 어깨에다 딱 기대고 있는 모습, 그 다음에 이 무릎 앉아 자세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조만한 이 숏소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안쪽에는 이제 트레이 속의 제품이 이제 원래는 이제 보이고요. 자, 이쪽에는 거대한 대검을 딱 들고 이 기사도의 느낌으로 서 있는 모습과, 자, 이쪽 위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벡터 실드에 검을 장착해서 자,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디럭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, 상당히 모을 만한, 이게 수집적인 가치가 있는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박스에서 꺼낸 이 본체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중세 기사 컨셉이라고 하잖아요. 자, 근데 이렇게 본체를 딱 봤을 때는요, 중세 기사 느낌을 잘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나마 중세 컨셉이 느껴지는 갑옷이라고 한다면 이 손등 보호대하고 팔꿈치 보호대 정도,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이 느낌 정도, 이 부분이 살짝 중세 같은 느낌이 나고요. 얼굴부터 발끝까지는 중세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안 납니다. 이게 무릎 보호대 정도까지도 중세 느낌이 살짝 나네요. 그 외에는요, 진짜 완벽한 기계의 디테일의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를 봤을 때 딱 느낀 게, 이 파란색 부분은 겉 장갑이고 나머지 은색 부분은 이 속 이제 프레임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인체의 신비전 같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진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. 이게 보면은 이런 게 혈관이고 이게 내장기관이고 그런 거예요. 이제 그건 이제 약간 농담인데, 자, 이런 느낌을 볼 수는 있지만요, 자, 이 친구에 들어있는 무장 있죠, 이 거대한 테메노스 소드, 즉 이 검이라든지 이런 방패에서 약간의 이 중세 같은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극중 그 스토리 자체가 이제 머린, 즉 전설의 대마법사의 모모모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런 스토리와 어울려서 이 중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얼굴은요, 전통적인 영화판 버전의 이 옵티머스 프라임들하고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습의 얼굴은 G1, 즉 애니메이션 버전이 되겠고요.
그리고 이 얼굴은 범블비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귀 두 개가 튀어나온 듯한 모습하고 이 부분 있죠. 이런 부분은 많이 닮았지만요. 이 눈빛 같은 부분에 이 눈알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사람 같은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. 근데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이 리암 리슨을 많이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특히 1탄하고 5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리암 리슨 얼굴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리암 리슨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배트맨에 나오는 집사의 얼굴을 닮은 것 같고요. 자, 기본적인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요. 이 마스크를 벗겨내고 배틀 마스크를 딱 띄우게 되면요, 자,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마스크가 딱 벗겨진 모습은 좀 더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합니다. 그쵸? 자, 옆모습부터 이렇게 얼굴을 딱 봤을 때 기계 인간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자, 기믹은요,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? 이 홈 같은 거 부분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눈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LED 기능 너무 좋습니다. 불빛이 좀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요,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요. 이 스위치를 킬 때 일일이 얼굴을 뽑을 필요가 없이 이 부품만 이렇게 눌러주면은 껐다 켜지는 게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쵸? 자, 얼굴은 자, 이렇게 페이스 오프하고 마스크가 있는데, 저는 이제 마스크가 조금 더 로봇스럽고 간지가 나서 자, 이렇게 마스크를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세부 디테일 같은 걸 볼게요. 제가 자동차 이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, 그래도 얼핏 봤을 때 이 안에 자동차의 부품이 쓰여있는 듯한 그런 게 연상되는 것들이 몇 개가 보이거든요.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이죠? 그리고 이 복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기계 같은 느낌들이요, 약간 이제 근육의 라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표현된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팔뚝 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갑옷 같은 걸로 이렇게 알통 같은 게 튀어나온 듯한 모습,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이 라인 같은 거 있죠? 선,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. 자, 뒷부분을 봤을 때도요, 뒷부분은 좀 더 자동차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, 자, 이런 통 같은 거 있잖아요. 연통 같은 거, 이런 부분 봤을 땐 확실히 자동차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이런 안쪽 부분이라든지요. 야, 이거 빨간 것도 뭔가 이렇게 근육 같아가지고 좀 멋있습니다. 카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바, 쇼,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. 원래 이제 체인 아머라고 해가지고요, 이 중세 기사들이 쓰는 거 보면 신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금속들이 연달아서 따다닥 돼 있는데,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난 것 같고요. 약간 이제 자동차와 중세 그리고 로봇, 그거를 적절히 느낌을 넣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중세 느낌은 이런 요소 포인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발목, 이 무릎 이쪽을 보게 되면 뭔가 글씨 같은 것도 써 있는데요. 이것도 뭐 고대어 같은 건데, 이거는 무슨 말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전체적인 느낌, 은색의 프레임 같은 기계에 금색 포인트들이 잘 보이고요. 여기 보면 이제 동색깔들도 있어요. 그냥 금색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요, 금색과 동색, 그리고 메탈릭 느낌이 많이 나는 은색, 그 다음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적절히 잘 조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디테일 얼굴부터 가슴팍에서 다리까지 한번 봤습니다. 자, 기믹도 한번 같이 본 김에 볼게요. 자, 먼저 이 머리 기믹, 이 라이트업 기믹이 있고요. 그 외적으로는 이 방패라든지 칼을 끼울 수가 있거든요. 자, 등 뒷판에 있는 이 부분을 빼가지고, 자, 이 연결 조인트를 끼우게 되면요, 자, 백터 실드를 이렇게 뒤에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백터 실드 이 동그란 부분에는 또, 자, 이 조인트를 끼워가지고 거대한 이 대검 테메노스 소드를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. 방패만 꽂아도 되고요. 그냥 테메노스 소드를 꽂고 싶은 경우에는, 자, 이 부품을 사용해서 뒤에다 꽂고, 그 다음에 거대한 검을 이렇게 걸쳐 주시게 되면은, 자, 이렇게 검만 들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막아줄 때는요, 이 뒤에 있는 구멍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개 같은 걸로 막아주면 됩니다. 자, 왼쪽 팔, 이쪽 팔등 바로 윗부분에 이 부품을 뺄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걸 빼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품으로 바꿔 낄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를 끼우게 되면요, 꺾여 있는 이 부품 있잖아요. 이 부품을 사용해서 자,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방패를 끼울 수가 있고요. 방패뿐만이 아니라 자, 이 숏소드, 이 들어있는 이 숏소드를 딱 끼워주시게 되면은 자, 이렇게 상대방의 울대를 따는 이 거대한 조그만 이 숏소드를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주먹 파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편손, 적당히 편손,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주먹 진손, 자, 그리고 거대한 이 대검을 들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대검을 들 수 있는 손이 들어있는데요. 바꿔 끼워준 다음에 이 손등 보호대를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됩니다. 이거를 이제 바꿔 낀 다음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먹 같은 경우에도요, 이렇게 뽑아주면 그냥 바로 뺄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기사옵이잖아요. 거대한 이 테메노스 소드, 이 그레이트 소드를 딱 끼워주는 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끼워줄게요. 자,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동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가동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동을 하기에 앞서서요,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가동 시 주의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어깨 위에 이 갑옷 있죠? 이 부분이 간섭을 안 하게끔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,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. 여기도 이렇게 허리를 좌우로 숙일 때 이 옆에 사이드 아머에 부딪힌다든지,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이 움직일 때 조금 간섭이 있는다든지,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성 좀 잘 나타나 있고요. 이 관절이 움직일 때 이 무릎 부분의 이 이중관절 부분,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. 자,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법.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허리 뒤춤에 이 부품을 빼가지고요, 이 부품을 빼서 디스플레이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목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부분, 목 근육하고 목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.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릴까, 이렇게 목하고 목 근육 이렇게 움직이고요, 좌우로 움직입니다. 설명서에도 있듯이 이 어깨 위 파츠 있죠? 이 부분을 안쪽, 바깥쪽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자, 바깥쪽으로 빼주고 나서 움직이면 되고요. 자, 이 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갈 때 이 부품 간섭하지 말라고 자,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. 그럼 조금 더 앞쪽으로 이 관절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가슴팍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움직이고요.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잡고 밑으로 이렇게 숙일 수가 있습니다. 숙일 때 등 이 뼈 같은 이런 디테일이 나오는 것도 볼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좌우 앞뒤 잘 움직이고요.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요,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내려주고 굉장히 빡빡한 이 부분, 되게 힘들거든요, 이거. 자, 이렇게 봐가지고 느껴지시나요? 이 부분 여기 쪽 홈 같은 게 이제 보이시죠? 여기가 딱 이게 길어지면서요, 이렇게 더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. 이러면서 움직임에 좀 더 제약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. 위로 올릴 때도 그렇고요. 여기를 잘 갈무리를 해주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이렇게 내려줬을 때는 좀 더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,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허리 라인 같은 경우에도요, 아까쯤에 이렇게 움직일 때 닿는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적당히 움직이면 안 닿고요, 많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. 주먹 파츠, 손 파츠를 빼줄 때는 이 손등 보호대를 뺀 다음에 주먹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.
주먹을 끼울 때는 그냥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요. 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빡빡해요.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로 충분히 좀 예열을 시켜주고 나서 끼워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움직임을 해봤어요. 움직임은요 굉장히 관절이 뻑뻑하고요. 이거 들고 있을 때 이 친구의 이 합금량의 이 묵직함 등등으로 좀 손맛은 좋긴 한데요. 여기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좀 뾰족뾰족한 느낌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만졌을 때 손이 좀 얼얼하다, 아프다라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. 그래도 여태까지는 좀 총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많이 이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검을 들고 있는 모습도 왠지 중후하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같은 이제 디럭스 라인의 S, 이제 시즈 버전, G1, 이제 만화 느낌이 많이 나는 친구,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범블비 버전. 이렇게 옵티머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요. 키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. 30cm가 약간 안 되는 한 26, 7cm 정도 그런 느낌이 나고요. 확실히 이 로봇 프로포션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변신된 그 자동차 모습보다 이 로봇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제트파이어하고 합체하는 디럭스 그 옵티머스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. 그 친구들도 오게 되면은 이제 디럭스 라인 옵티머스를 한번 쫙 세워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이 영화 자체는 흥행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, 그래도 이 로봇 자체로서는 상당히 고평가 받을 만한 제품이란 생각이 들고요. 이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디럭스 라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, 합금이 많은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변신이 좀 힘든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지금까지 최후의 기사 버전 옵대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더 멋있는 재밌는 제품들 나오면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